첫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병원 회계학과 강건욱 교수님께서 테라노스틱스 방사선의약품 임상 현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이 세라노스틱스 방사선의약품이 국내 도입이 안 돼서 말레이시아, 인도, 독일 등지로 이제 환자분들을 한 2년여 이렇게 계속 보내가면서 이제 치료를 했던데 드디어 이제 국내 도입도 되고 또 국산화도 속속되고 있어서 아주 관계가 무량합니다. 그런 임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개 회사들을 창업하고 또 관련된 세라노스틱스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라노스틱스라는 것은 세라피 플러스 다이그노스틱, 즉 진단과 치료를 이제 같이 한다는 컨셉인데요. 이거는 1960년에 핵의학이 국내 처음 들어올 때 방사선 요드 치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거였습니다. 요드를 먹고 나면 환자분이 치료도 되지만 저희가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전신 촬영을 하면 그 방사능 감마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서 이게 바로 보이죠. 이 환자 같은 제 환자분이셨는데 이렇게 폐 전이가 굉장히 심했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완치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한 분 한 분 이 약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아주 정밀 치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노바티스가 2개의 약품을 이제 전립선암과 신경내부종양 약품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적인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라이릴리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BMS 등 이제 굴지의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이곳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SK바이오팜, 퓨처캠 또 이제 셀비온 등 이렇게 여기에 같이 발맞춰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999년에 리차드 바움이라는 이제 독일에 있는 핵의학 의사가 사실 이 분야를 이제 최초의 사람에서 이제 쓰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꽤나 오래 25년 동안 사실 이게 별로 상업화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희귀암이다 보니까 사실 환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약회사들에서 입장에서는 별 관심이 적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사능의약품이라는 것 자체가 또 동요소 공급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체라든지 이런 다른 치료제에 비해서 이렇게 쉽게 그냥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지금도 보면 이제 주문 생산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통 채널이 쉽지 않아서 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바티스가 이제 최근에 그런 유통 채널을 다 만들고 최근에는 이 희귀약품이 가격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 주사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수익성이 만들어지고 이 분야는 전혀 또 무주공산이고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더 여기저기서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이제 저를 이제 찾아왔었고 핵약 치료는 국내에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가까운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2017년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어서 제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을 중심으로 환자분들을 보내고 그 전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알아서 자기가 독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오고 그럼 국내에서는 아무도 그 치료의 부작용을 케어해주거나 관리해주거나 다음 치료 계획을 세워주거나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제 발벗고 나서서 그분들이 치료를 하고 오면 제가 다 케어해주고 다시 또 다음 치료를 계획해드리고 또 후속 치료 연계해드리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 150명 정도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여기에 계신 이제 돌아가셨지만 황원재 이분이 이제 신경내부종양 환우회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회장하시면서 이 목소리들을 겹집하고 여기 또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여러 신문들에서 이런 상황을 또 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게 국내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요거 장면을 보시게 되면 2020년에 루타세라를 식약처가 좀 신속하게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약처 앞에서 우리 환우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이 덕에 식약처가 노바티스의 루타세라를
상당히 긴급하게 도입을 했고, 당시에 노바티스 입장에서도 일본만 진출할 계획이었는데 한국의 환우회가 직접 연락을 해서 노바티스의 담당자들이 한국에 와서 저희랑 논의를 한 결과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환자들이 꽤 있구나라고 알고 국내도 신속 허가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 한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췌장 원발되어 있는 신경내무위 종양이고, 이분은 이제 다발성 간전이가 있죠.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첫 번째 루타세라 치료를 하고 나서 저희 세라노스틱스 때문에 한 몇 시간 뒤에 전신 촬영을 하면 이렇게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어넣었던 루타테라가 어디가 있는지 분포를 보는데, 여기 보면 췌장이고요. 여기에 간 부위인데 간에 한 4군데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췌장이 간전이가 있었고, 지금 현재 표준 치료는 2달 간격으로 4번 치료합니다. 4번 치료를 했더니 간 부위는 사라졌고요. 요 췌장 부위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아 있어서 이분은 저희가 이제 외과에 의뢰를 해서 이 췌장 원발을 이제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한테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전혀 재발하지 않고 지금 완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병원 이제 루타세라 치료 통계를 보면 작년 6월까지 통계인데요. 100명 정도 치료를 했고, 치료 횟수는 이제 300회 이상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신경내무위 종양은 췌장과 그 다음에 직장 부위에 많이 원발함은 있는 게 우리나라의 또 특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효과를 이제 평가를 했더니 이게 좋아지는 분, 완전히 좋아지는 분이 한 20%, 그 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치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60%, 그래서 한 80% 정도에서 이 효과가 있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것이 PSMA라 그래서 Prosthetic Specific Membrane Antigen, 즉 전립선 특이한 항체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미 이것도 이제 독일에서 한 10여 년간 이제 치료를 해왔었고요. 그것을 이제 엔도사이트라는 이제 미국 벤처가 임상 시험을 했고, 결국 노바티스가 한 3조 원 정도 주고 이제 이걸 사서 플루빅토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출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국산들이 이제 개발되어서 국내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셀비온하고 퓨처캠 오늘 다 와 계시는데 지금 한참 임상 시험 중에 있고, 그 국산 임상 시험을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비온 제품이 이제 저희 환자에 썼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역시 이제 갈륨을 이용한 PSMA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환자를 먼저 똑같은 PSMA를 집어넣어서 어디에 전이가 되어 있는지를 진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신에 이제 뼈에 굉장히 다발성 전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진단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약을 썼을 때 똑같이 이렇게 분포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밀 치료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측을 한 다음에 이 셀비온의 제품을 6주 간격으로 4회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이제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 PSA라는 혈액 수치도 800대에서 0.5대로 이렇게 음성으로 이제 바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되어 있고 보건급여 현황을 세라노스틱스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노바티스 제품 2개 제품입니다. 루타테라는 이제 도타테이트라는 걸 성분을 갖고 있고 신경내무위 종양을 치료하는 것이고, 플루빅토는 PSMA를 표적으로 하면서 이제 전립선암을 이제 치료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루타세라는 이제 2017년부터 18년 외국을 보내다가 이게 이슈화가 되니까 식약처에서 일단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식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희귀 필수약품 센터를 통해서 직접
국내 도입이 되지 않은 의약품이지만 노바티스를 환자분이 직접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이 있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2020년부터 허가를 정식 받으면서 1년 반 뒤에는 이제 저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거를 이제 급여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장관 신경내부의 종양 그레이드 1, 2에서는 요게 이제 식약처 이제 허가 상태인데 췌장하고요. 그 3차 이상과 각각 4차 이상에서는 급여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이미 보험급여가 있는 소마톨린이라든지 아피뉴트라든지 수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쓰고 난 뒤에 거기서 더 진행이 될 경우에 현재로서는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는 아마 이 워낙 핵의학 치료제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항암제에 비하면 부작용이 훨씬 적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빨리 써줬으면 좋겠다. 이미 병세가 굉장히 악화된 다음에 쓰지 말고 좀 비교적 초기에 건강할 때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요구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비급여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쓰지 않더라도 첫 번째 치료로 비급여로 쓸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그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나눠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갈륨 도타토펫을 찍어보면 합니다. 찍어서 섭취가 굉장히 높은 그레이드 3 같은 경우 효과가 있고, 거의 섭취가 없는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죠. 이게 이제 정밀의학의 특성인데 비급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자분들이 이제 실비보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비급여라도 지금 국내선 치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한 이제 허가 초과라 그래서요. 저희가 4회까지만 현재로서는 허가가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임상 시험을 4회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4회가 아니라 또 재발하면 또 한두 번 또 치료하면 또 1년 이상 또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두 해 또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10번에서 20번까지도 치료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거를 이제 환우에서 요구를 해서 심평원에서 지금 일단 효과를 봤던, 즉 루테사라 치료 후에 6개월 무진행을 한 뒤에 재발한 경우에는 현재 4회 더, 즉 8회까지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처럼 10회, 12회 이렇게 치료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이후에 이제 재발한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말레이시아로 보내서 치료하고 있는 게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가장 부작용도 적고 힘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횟수 제한을 걸어놨다는 게 좀 약간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관 췌장 외에도 신경내부의 종양들은 다양한 곳에 나타납니다. 폐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흉선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부신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분들 역시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여러 논문들로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역시 허가 초과로 저희가 치료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플루빅토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 심사를 통해서 비교적 빨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RP하고 탁산 계열 치료를 받았던, 즉 이제 다른 치료를 다 받아서 더 이제 치료 효과가 더 남아 있는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 대상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대상으로 현재는 허가를 비급여로 받았습니다. 가격은 한 4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국산화가 굉장히 시급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상 시험들이 꽤 이제 많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위에 세 개는 이제 국내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카이바이오텍 또 대표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루테슘 도라테이트가 루타세라의 제너릭 폼인데요. 이게 그 이미 특허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임상 시험을 하면 국산화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그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셔서 신경내부 종양 대상으로 일상을 했고, 이때는 저희가 부신이라든지 다른 데서 생긴 암 환자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일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향후 이상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기존의 루타테라에 비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일상까지는 이제 정부 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했지만 이제 이상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정부 지원 없이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퓨처캠하고 셀비오는 이제 자체 회사들이 둘 다 이제 IPO에 성공해서 지금은 이 두 개를 이제 회사가 스폰서링해서 거세 저항성 전립선 대상으로 1, 2상을 지금 한참 수행을 하고 있고, 다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노바티스에 못지않은 그런 이제 임상 좋은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바티스는 루타세라 네터2라고 그래서 기존의 그 4차 치료제, 3차 치료제로 임상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가장 먼저 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한참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터2도 저희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이제 그 다기관 임상에 저희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터3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SMA도 역시 이제 기존에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임상이 노바티스에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SMA 오디션, PSMA 케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루테슘 니오비라 그래서 이제 유방암도 이제 노바티스는 이제 파이프라인 갖고 있어서 유방암 1, 2상을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PSMA 액션이라 그래서 이건 액티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그 알파 치료제, 이 부분도 노바티스가 이제 적극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레이즈바이오라는 벤처 회사, 지금은 이제 BMS가 한 4조 정도 주고 샀죠. 그래서 BMS 안에 이제 들어있는 회사인데, 역시 액티늄인 알파 치료제를 이용해서 신경내부의 종양을 타겟팅하는 다기관, 전 세계적인 다기관 임상 시험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고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액티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저 이미란 이사님이 이 국산화를 해서 이거를 식약처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임상을 시작을 했고요. 식약처가 그때 이제 환우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듣고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연구자 임상이 일찌감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액티늄 공급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많은 생산을 해왔는데 그게 공급이 끊어졌고요. 지금은 미국하고 독일에서만 공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량 공급되고 그것도 잘 안 돼서,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비싸져서 이 부분이 빨리 이제 국산화가 돼야지만 우리나라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직접 사이클로스를 생산하는 것을 이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꽤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세라노스틱스, 이 핵의학 치료제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정부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과학기술부가 원자력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방사선 분야에서도 꽤나 투자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특히 비임상 연구나 또는 임상 시험을 할 때 이 GLP, GMP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사선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것은 그 일반 회사들이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국내에서 이제 GLP, GMP 하는 일반 의약품 회사들 굉장히 많지만 이런 데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허가 이슈도 있고, 또 비용, 또 효과 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초기 비용은 굉장히 많이 투자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기부에서 1,000억 정도를 투자해 주셔서 지금 한국원자력의학원에 국가화학 신약센터가 지금 잘 가동 중에 있고, 거기서 여러 이런 방사선 의약품에 맞춰져 있는 GLP, GMP, CRO/CS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더 훨씬 더 큰 것은 오늘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해주실 텐데,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기장에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용 원자로를 7,800억 들여서, 이것도 과기부가 뭐 거의 두 개 합치면 거의 1조에 육박하는 이제 투자를 해주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산화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루테슘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생산되고 액티늄도 국내에서 생산되고 이렇게 되면
국내 환자들도 엄청 혜택을 받을 거고요. 이게 이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여러 이런 기업들이 크게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작년에 그 핵약 치료제로 알파-H 프로젝트에 도전을 해서 이제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과제를 선정이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유방암과 췌장암 등 현재 난치암을 대상으로 하는 레디오 리간드 세라피, 세라노스틱스 핵약의약품, 치료의약품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꽤 이제 큰 좀 굉장히 난제인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해 주셔서 지금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현재 그래도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 투자를 해주시고 계셔서 앞으로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